저는 리뷰하면서 항상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죠. 제나이저가 사실 이 이어폰에서 AN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소노바의 향이 나는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나이저 엑센텀 트루 와이어리스, 이름이 길죠. 기존의 엑센텀은 헤드폰만 있었는데 이번에 무선 이어폰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존 CX 라인업을 대체해서 입문형 라인업으로 브랜딩을 엑센텀으로 하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모멘텀은 고급형 라인업이죠. 그런데 이번 엑센텀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소노바가 제나이저를 인수한 지 꽤 되었지만 그동안 딱히 어떤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소노바의 향이 나는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노바가 잠시 이어폰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포낙이라는 브랜드는 보청기로 유명하죠. 포낙에서 잠시 이어폰을 만들어서 팔았었습니다. PF112나 232 같은 이런 이어폰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어폰 취미 시작한 지 좀 되었다. 절대 짧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나이저가 만든 엑센텀 트루 와이어리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엑센텀 트루 와이어리스 박스는 아주 작습니다. 모멘텀부터 박스가 작아졌죠.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은 오라캐스트 마크가 있어요. 이 제나이저가 오라캐스트를 상당히 빨리 채용하고 있는데 오라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박스를 열어보면 근단 설명서부터 보이네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종이에 쌓인 충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종이를 벗기면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충전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래 종이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래 보면은 이어팁이 이렇게 종이에 쌓여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포장을 아주 다 종이로만 하고 있어요. 이어팁은 총 4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박스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니까 이 케이블 타이도 없이 환경을 생각한 건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컬러는 블랙으로 이어폰 색상과 매칭을 하진 않았네요. 충전 케이스, 충전 케이블, 팁 4종, 구성 자체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나이저가 드디어 충전 케이스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전작의 모멘텀4의 충전 케이스인데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죠. 걔는 살짝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서 이게 사각형으로 변했어요. 상단에는 제나이저 로고가 있고 아래쪽에는 KC 인증이 있어요. 인증을 잘 받아놨고요. 앞쪽으로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이어버드가 보이고요. 이게 좀 익숙한 느낌의 충전 케이스죠. 아마 이렇게 만들면 배터리를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케이스를 닫고 다시 보면은 여기에 아무런 모양이 없었는데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보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사출 안쪽에서 LED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이거는 칭찬해줘야죠. 자, 이어버드를 보면 이번에 엑센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모멘텀과 비교해봐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제나이저와 소노바가 만났잖아요. 이 보청기를 만들던 회사와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소노바가 만든 포낙 이어폰이 사운드도 괜찮았는데 실제로는 착용감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착용감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착용감 좋은 이어폰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노바의 기술과 제나이저의 기술이 만나서 이런 디자인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과 비교해보면 하우징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바깥쪽은 약간 길어 보이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제나이저 로고가 있고 아래에 마이크 홀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통화용 마이크 홀이 보이고 이쪽에도 홀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사운드 튜닝용 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쪽 쉐입을 보면 평평하던 게 동그랗게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노즐이 상당히 짧습니다. 거의 노즐이 짧아서 이어팁이 하우징에 붙어있는 모양이죠. 이어팁을 빼보면 실제 노즐도 거의 하우징에 붙어있는 상당히 짧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어버드도 투명 플라스틱인가봐요. LED 불빛이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나이저의 입문형 이어폰인데 이런 세심한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이어버드는 IP54 등급으로 방진과 방수를 지원합니다. 자, 이어버드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블랙, 화이트.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귀에 아주 쏙 들어가죠. 엑센텀 TW는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사양을 봤을 때 제가 추측하기로 QCC 3072를 탑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무선에서는 연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샘플이 좋은 것인지 여러 대를 테스트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테스트한 기기만 봤을 때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기기하고 연결했을 때 거의 끊김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멀티 포인트도 지원하는데 연결 안정성이 아주 좋습니다. 앱에서 보면 연결이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연결된 기기를 볼 수 있어요. 이 멀티 포인트도 한 기기에서만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바로 이어폰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앱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기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다만 엑센텀 TW와 모멘텀 TW와 차별화를 한 부분이라면 아마도 코덱인 듯 합니다. 지원 코덱이 SBC, AAC 그리고 FTX 코덱을 지원합니다. 어댑티브가 안 들어갔어요. FTX까지입니다. 그리고 LE 오디오가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AC3 코덱이 사용되고 그러면은 24비트 전송을 지원합니다. 다음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딜레이 테스트 기기를 바꿨고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안드로이드는 갤럭시 S23 울트라, 아이폰은 15 프로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앱도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S23 울트라에서는 7ms가 나왔고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5ms로 맞췄습니다. 자, 그럼 기본 딜레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기본 224ms이고 S23 울트라 기본 209ms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15 프로에서 109ms, S23 울트라에서 7ms로 최적화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 샘플 받을 때 저지연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촬영 직전에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저지연을 지원해줬습니다. 자, 앱을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오디오 해상도가 있죠. 들어가 보면 표준과 저지연이 있어요. 이 저지연을 활성화하고 다시 측정해봤더니 아이폰 15 프로에서 저지연 시 120ms로 나왔고 S23 울트라에서 저지연 시 165ms로 측정되었습니다. 갤럭시는 살짝 아쉬운데 아이폰은 상당히 빨라집니다. 다음 구동시간을 보겠습니다. 이어버드 단독 8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 조건이 안 나왔네요. 그럼 ANC를 켠 상태가 맞겠죠? 그리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20시간 더 재생해서 총 28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통화는 심플하게 각 이어버드에 마이크 2개를 사용해서 빔포밍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통화 녹음 바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저 엑센텀 트루와 이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저 엑센텀 트루와 이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조용한 곳은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다, 고음 대역폭을 최대로 다 쓴 것 같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조용한 곳은 상당히 좋은데 시끄러운 곳에서는 볼륨이 조금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는 잘 들리는데 볼륨이 조금 작아서 이 받는 쪽에서 볼륨을 좀 올려야지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ANC 성능을 보겠습니다. 모멘텀과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아래인 하이브리드 방식 ANC가 탑재되었습니다. 저는 리뷰하면서 항상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죠. 제나이저가 사실 이 이어폰에서 ANC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나이저 이어폰이 ANC가 좋아졌습니다. 사용해보면 압박감이 딱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일지 ANC 성능 녹음 먼저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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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ANC 성능이 확실하게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래프에서 파란색 라인이 오프 상태, 패시브 차음성인데 기본 차음 성능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ANC 성능인데 저음과 극저음에서 전체적으로 잘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면적도 넓은 편이고 특히 100Hz를 기준으로 아래쪽 극저음 영역에서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여기 극저음 쪽 성능이 좋아야지 실제 체감 성능도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ANC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고 실제 체감도 잘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앱을 보면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항목에 안티 윈드도 있고, 자, 여기 투명도 모드도 있죠. 투명도를 활성화하면
낮음, 중간, 높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와 자동일시 중지 메뉴가 있는데 이 전화통화는 투명도시 끄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일시 중지는 투명도 할 때 음악을 멈출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이 투명도 모드는 실사용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모멘텀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모멘텀이 더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고음 전달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단계를 지원합니다. 중간과 높음은 기존 중역대 소리가 원래 소리보다 살짝 증폭되어 들어와서 저는 낮음이 사용하기 가장 편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윈드, 바람소리 제거 기능도 있습니다. 바람소리 제거를 활성화하면 기능은 아주 잘 됐는데 전반적으로 AN 성능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컨트롤은 이어폰에서도 가능해요. 왼쪽 이어폰을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투명도로 바뀌었죠. 한 번 더 터치하면 이렇게 ANC로 바뀝니다. 그리고 ANC 모드에서 이렇게 3번 터치하면 끄기로 바뀌죠. 또 한 번 더 터치하면 투명도 모드가 되고요. 여기서 한 번만 터치하면 이렇게 투명도 모드와 ANC 모드가 바뀌는데 만약에 투명도 모드에서 3번 터치하면 ANC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AN 상태에서는 3번 터치하면 ANC가 꺼지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안티윈드 모드는 앱에서 설정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저는 외부에서는 그냥 이어폰을 3번 터치해서 ANC를 끄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자, 사운드는 어떨까요? 일단 드라이버는 7파이겠죠. 트루 리스폰스 드라이버 탑재로 공식적으로는 제나이저 시그니처 사운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이 디자인부터 소노바의 향이 난다고 했는데 사운드가 완전히 제나이저 라인일지 소노바 라인일지, 그럼 엑센텀 TW의 사운드 밸런스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제나이저 이어폰과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살짝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이번에는 모멘텀 TW4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비슷하죠? 저음에는 엑센텀 강조가 살짝 더 있는데 고음은 딥이 더 완만하게 바뀐 형태입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로우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음은 확실히 모멘텀처럼 저음을 살짝 누르고 극저음을 살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고음은 엑센텀 TW가 좀 더 잘 살아있죠. 일단 두 제품 7파이 드라이버로 같은 사이즈 드라이버입니다. 그렇지만 튜닝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예전에 소노바 혼합 이어폰 측정 데이터가 저희에게 있어요.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예전 구형 커플러로 측정한 데이터가 아닌 현재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로 측정한 데이터라 측정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PFE112라는 모델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PFE112가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싱글 BA 드라이버가 탑재된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타겟에 잘 맞아서 인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DF 타겟은 저음 강조가 없었어요. 고음이 강조된 깔끔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인기가 좋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고음 특성은 PFE112가 모멘텀과 조금 더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232란 모델인데 이 시리즈가 가격이 꽤 비쌌어요. 출시 전가 69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 모델명의 앞에 숫자를 보고 이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고 PFE112는 1 시리즈 이렇게 얘기했었죠. PFE232가 듀얼 BA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측정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저음 라인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음도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많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사용된 드라이버가 PFE232는 듀얼 BA 드라이버이고 엑센텀 TW는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라서 소리 성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나이저의 싱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당시의 소노바의 고가 이어폰인 PFE232의 사운드 밸런스가 타겟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폰악 이어폰 하면 1 시리즈를 생각하거든요. 이게 2 시리즈라서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자, 사운드를 정리해보면 기존 제나이저 7파이 트루 리스폰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폰악 2 시리즈의 사운드 밸런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음이 살짝 강조되고 고음이 살짝 내려간 웜틸트 사운드죠. 이거는 어떤 음악과 어울릴까요? 저는 딱 듣자마자 콘트라베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콘트라베이스를 엑센텀 TW로 들으면 어떨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오텀 립스인데 이 넷킨 콜이 아닌 패트리샤 바버가 부른 오텀 리브스가 있어요. 이 곡의 패트리샤 바버의 보컬과 함께 콘트라베이스 연주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엑센텀 TW로 들어보니까 아주 사람을 녹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튜브에 성민재님의 더블 베이스 연주가 있습니다. 성민재님이 클래식 더블 베이스 연주를 하시는데 이 클래식에서는 활이라고 하나요? 활로 연주를 하는데 더블 베이스를 활로 긁는 소리와 함께 공간의 울림 표현이 엑센텀 TW에서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구매하시면
꼭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앱에도 사운드 관련 메뉴가 있죠. 먼저 여기 오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베이스 부스터 팟캐스트가 있는데 상단에 여기 이퀄라이저 사전 설정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밴드로 EQ를 직접 세팅할 수도 있는데 EQ 설정이 어려운 분도 계시죠. 그럴 때는 여기 사운드 체크 메뉴를 실행해보세요. 그러면은 즐겨 듣는 음악을 들으면서 EQ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취향에 맞는 밸런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메뉴죠. 이 EQ 관련 데이터는 영디비 사이트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나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엑센텀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모멘텀 라인은 기존 제나이저 시그니처 스타일을 유지하겠지만 이 엑센텀 라인은 소노바의 향을 조금씩 첨가해서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확실한 건 이 제나이저와 소노바의 기술이 만나서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어폰이 생각지도 못한 형태인데 귀에 착 안착되는 것이 상당히 편하네요. 이 뛰어난 착용감, 코덱 지원은 살짝 아쉽지만 782 드라이버 성능으로 상당히 괜찮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연결 안정성이 아주 좋아졌고요. 마지막으로 ANC 성능도 아주 쓸만해졌습니다. 이 출시 가격은 27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